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자식.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68세 이명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퇴직금도 노후 준비도 모두 아이들 교육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늙어서 요즘 세상 몰라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할 거예요. 엄마,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참았습니다. 애들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명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의 해로운 말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명숙은 딸 지수 40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번 사업만 되면 다 갚을게요. 명숙은 난감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빌려준 돈도 갚지 않았는데. 지수야, 엄마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엄마는 연금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급한데 왜 이러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친구들은 부모가 사업 자금 다 대주던데 엄마는 뭐 해준 게 있어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밤 아들 태준 37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태준아, 목요일은 엄마가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 에이, 엄마. 그런 건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제 강의 일정은 못 바꾸는데. 엄마는 시간 많으시면서 왜 이러세요? 명숙은 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약속한 등산이었지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엄마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혹시 건강 안 좋으세요? 정신과 상담 같은 거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니? 아니, 엄마가 저번에도 제가 뭐라고 했다고 서운해 하셨잖아요. 요즘 노인분들이 우울증 많다던데. 전화를 끊은 후 명숙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가? 내가 문제인가?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20년 지기 친구 정희를 만났습니다. 명수가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카페에 앉아 명숙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명숙의 이야기를 듣다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명수가 그거 학대야. 정서적 학대. 학대? 설마. 우리 애들이 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해? 너한테 죄책감 주고 내 감정 무시하고 심지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까지 하는데? 정의의 말에 명숙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간 반복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죄책감을 주거나 협박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그럼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명숙의 감정을 표현하면 과민 반응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어머니가 문제라고 몰아갔습니다. 명수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을 지켜야 해. 정의의 말이 명숙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35년간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 2천만 원 일 어떻게 됐어요? 명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희와의 대화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 돼, 지수야. 네. 뭐라고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희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야간 수업까지 하면서 너희 학원비 벌었어. 엄마 옷 한 벌 안 사고 너희한테 다 쓴 거 알아? 그거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제가 부탁했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수의 말에 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한테 빚진 거네요. 저를 제대로 못 키워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지수야, 그건 알았어요. 엄마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확실히 알았어요.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지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명숙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아, 그거 협박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해. 다음 날은 태준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급하게 강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애들 좀 봐주세요. 태준아, 엄마가 미리 말했잖아. 오늘은 등산 가는 날이라고.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등산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안 돼. 엄마도 약속이 있어.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나 자신을 몰랐어. 지금은 알아.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엄마가 정말 이상해지셨네. 진짜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엄마 감정을 무시하는 거지. 앞으로는 미리 물어봐줘. 그리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해.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손주도 안 봐주시고.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태주는 화가 난 얼굴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존중한 날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박할머니가 명숙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명숙 씨,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화내죠.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박할머니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수와 태준 모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가끔 외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이야기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요즘 엄마 정말 이상해요. 태준이도 그러던데 엄마가 우울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우울증이 있어? 아니, 갑자기 성격이 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말 다 들어주시고 그러셨는데. 명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내가 깨어난 거지. 뭘 깨어나요? 엄마, 진짜 이상한 소리 하시네. 지수야, 너는 엄마한테 빚졌다고 했어.
35년 동안 키운 게 빚이래. 그게 정상적인 말이니? 엄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뭐든지 말해도 돼? 상대방 마음은 생각 안 해?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상처 준 거 많아요. 어릴 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엄마는 일만 하고. 지수야, 엄마가 일 안 했으면 너 학교도 못 다녔어. 밥도 못 먹었고. 그건 그렇지만 엄마는 저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의무감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 말에 명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수야, 그 말은 너무해.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저한테 관심 없었어요. 그냥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게 다였죠. 명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수야, 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한 사람이 누군데?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선생님 찾아가서 머리 숙인 사람이 누군데? 그런 거 엄마들 다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니? 완벽하진 않았어도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튼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지수가 나간 후 명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 정희가 전화했습니다. 명수가 괜찮아? 정희야. 지수가 내가 이상하대. 상담 받으라고. 명수가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지수가 너를 조종하려는 거야. 가스라이팅? 응. 상대방이 자기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내가 문제라고 계속 말하면 너는 진짜로 내가 문제라고 믿게 되거든. 명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간 자녀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과민 반응이에요. 엄마가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 피해망상 있으신 거 아니에요? 모두 명숙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이상한 줄 알았어. 명수가, 넌 이상하지 않아. 내 자녀들이 너를 존중하지 않는 거지. 그날 밤 명숙은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이상하지 않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다. 이제 명숙은 확신했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예 수업,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 주말에는 복지관 봉사활동. 68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했죠? 그래, 내가 너무했어. 명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미리 물어볼게요. 태준아,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행동이 바뀌어야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태준은 또다시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맡기려 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하게 회의가 잡혔어요. 애들 좀. 안 돼. 엄마, 제가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러세요? 사과는 했지만 행동은 안 바뀌었잖아. 여전히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정말 급한 일이에요. 그건 내 문제야.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어. 태주는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태준한테 들었어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지수야, 엄마가 차가운 게 아니야. 경계선을 지키는 거야. 경계선? 그게 뭔데요? 서로 존중하는 선이야. 너희가 엄마를 존중하지 않으면 엄마도 너희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엄마, 우리가 언제 존중 안 했어요? 명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엄마한테 빚졌다고 했어. 태준이는 엄마를 이상하다고 했고, 그게 존중이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 미리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엄마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줘. 엄마가 너무 변하셨어요. 응, 변했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로 했거든. 전화를 끊고 명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명숙 씨, 요즘 자녀분들과는 어때요? 연락이 뜸해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보다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식들이 필요할 때만 찾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명숙 씨처럼 경계선을 그었죠. 처음에는 서운해하더니 지금은 저를 더 존중해요. 명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68세 이명숙에게 너는 잘하고 있어. 쉽지 않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을 권리가 없는 게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소중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 너를 응원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예 실력이 늘어 지역 전시회에도 참가했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뭐가? 제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돈 요구하고 빚졌다고 하고 정말 잘못했어요. 명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깨달았니? 제 친구가 엄마처럼 자녀한테 무시당하다가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엄마한테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지수의 눈에 진짜 눈물이 보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지수야,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네.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해.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엄마 감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일주일 후 태준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뭘? 엄마가 당연히 저희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게 아니지.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명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깨닫는 게 중요해. 그날 이후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미리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세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수요일은 서예 수업이 있는데. 아, 그럼 괜찮아요. 다른 방법 찾을게요.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예는 잘 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명숙의 삶에 진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명숙의 서예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요. 태준도 감탄했습니다. 명숙은 웃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안 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저희 관계 계속 나빴을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경계선을 그어주셔서 저희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명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나이와 상관없이. 집에 돌아온 명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68세에 찾은 것들. 존엄성은 나이와 상관없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참을 필요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오늘 나는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다. 이명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서적 학대를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선물이며 존중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 영상에서 시사한 니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해로운 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엄마는 나한테 빚졌어요. 마이너스 죄책감 조종. 엄마는 늙어서 몰라요. 마이너스 나이를 이유로 무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할게요. 마이너스 협박과 조종.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과거 탓하기. 엄마는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마이너스 희생 부정. 엄마가 과민 반응이에요. 마이너스 감정 무시. 엄마가 이상해요. 상담 받아보세요. 마이너스 가스라이팅.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관계를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안 되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사랑입니다. 68세 이명숙 씨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안돼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부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부터, 당신의 존엄성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